자, 오늘 지난주에 못 뵀습니다. 2주 만에 뵙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 할 텐데 제대로 소개해 주세요.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막 드네요. 저희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 올림머리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있으셨어요. 아, 네, 있으셨어요? 있었다고 그때도 기억을 해주시니까 두상이 너무 예쁘다.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었어요. 네, 뭐 어렴풋이 기억도 날 것 같아요. 그죠? 말씀해 주신 거. 네, 두상이 예쁘다는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제 기억력이 그렇게 짧은가? 그런데 아까 이렇게 박사님 다소곳이 고개 숙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이마가 예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부모님께 감사해요. 어쩜 저렇게 두상이 예쁘신가?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인정. 네. 감사합니다. 사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으신데?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말씀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분, 이렇게 뭐 무드, 관련된 말들이 많죠. 기분에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꿀꿀하다. 기분이 꿀꿀하다. 기분을 망쳤다. 기분에 좌지우지된다. 휘둘린다. 오늘 기분은 어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기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열심히 고민해 볼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가볍게 기분이 어떻지? 기분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분 상하게 한다라는 얘기 많이 네, 하니까. 기분이 상했다. 맞아요. 기분이 상했다는 말도 좀 이제 일상에서 좀 자주 쓰이는 표현인 것 같고요. 기분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때 딱 느꼈던 기분에 따라서 하루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좀 꿀꿀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처지는 것 같고 뭐 다운되는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어나면서 느꼈던 그 첫 느낌이 끝까지 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뭔가 그때로 내 하루를 뭔가 점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초유 법칙인가? 뭐 그렇게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 그런 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이 계속 유지가 계속 되는. 이제 네. 그걸로 하루의 기분이 결정된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그러니까요. 있네요. 네,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첫 손님에 대한 반응을 하루에 무슨 점괘 마냥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더러 있으시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하지 중요하게 않을까 생각하시는 싶을 것 분들도 같아요. 계시죠. 전문용어로 마수거리나 그러나? 아마 뭐 그렇게 그런 말씀들 말 하셨던 들어본 것 거로.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분에 대해서 일상에서 조금 사용하는 말들도 많고 또 다른 이제 우리의 어떤 가족이나 뭐 친구나 뭐 이렇게 기분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눈치를 보고 내 말과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좀 공감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박사님 네. 기분 눈치 보는 거는 알고 계셔요? 아 그러신가요? 네, 박사님 저기 스튜디오 문 열고 들어오셔갖고 좌정하실 때까지 네, 박사님의 네네네. 상태, 기분 오늘 어떠신가 무지 눈치 보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시겠네. 신경 써 주시는 분이 신경 써 주신다고 하니까 네, 감사하네요. 네,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제 어떤지 좀 판단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직업에 있다 보니까 네, 또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네, 박사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네요. 네. 제 생각보다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 학생들도 막 그러니까.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의 내 자신의 기분을 생각했을 때 내가 조금 내 기분에 좌지우지된다. 좀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는 어떤 성찰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감정에 휘둘릴 때 의식적으로 좀 내 기분을 감정을 환기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로 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중에 기분이 좀 상했다, 기분을 망쳤다라는 느낌이 들 때 좀 감정을 환기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좋을 네. 것 같아서 네.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들고 왔습니다. 그 좋아요. 기분 환기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나의 그날의 기분이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에 지장이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면 네. 그러면 그건 좀 난감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컨트롤 안 된다 그러면 특히 사회생활에는 문제가 많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후회를 많이 하신다거나 아 내가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내 어떤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좀 짜증 섞인 반응이 나왔고 그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줬고 아 그래서 우리 관계에 좀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속상하죠. 내가 감정을 좀 컨트롤을 하지 못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해서 화를 냈다기보다는 짜증이 그때 확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틱 나온 반응이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친구나 배우자나 가족들, 자식들, 부모님들의 좀 이렇게 마음을 상처를 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도 내 말투를 고치고 싶은데 내 기분에 휘둘리고 싶지 않은데 표정도 어떻게 좀 해야 바꾸고 되나. 싶은데. 네, 네. 그런 선에서 조금은 내 기분을 좀 살펴보고 네. 감정에 휘둘릴 때 내 감정을 좀 환기시켜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두 분도 하루에 좀 기분이 좀 상했을 때, 네. 혹은 조금 뭔가가 짜증이 났을 때 하시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제 제가 하는 방법에 더해서 좀 이제 다른 어떤 연구들이나 문헌들에서 추천하는 방법들을 몇 개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가볍게 이제 전환을 하는 건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 혹시 음악을 워낙에 아시고 좋아하시다 보니까 공감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용어가 있어요. 사용하는 용어가 부스터송이라고 기분이 네. 기분이 네, 끌어올리는 송이네요. 네. 네, 맞아요. 탄산음료 먹으면서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네. 그렇게 끌어올리는 부스터송. 네. 탄산음료 먹으면 기분 좋아져요, 김영준 씨? 오. 저는 네. 방법을 찾으셨네요. 그러게요. 저는 안 좋아지는데 아, 그래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오. 맥주 먹으면 기분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탄산음료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약간 달달한 달고 거, 좀 톡 쏘고 그 시원한 거 이런 시원하고. 거 그렇게 해서 목을 좀 자극하고 달달하고 뭐 이러면은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던데. 박사님은 네. 마시면 기분 좋아지는 어떤 음료가 있나요? 그것도 때다. 네네네. 네, 제가 다음에 들어오실 때 준비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탄산은 아닌 것 같고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조용한 곳에서 차를 이렇게 마실 때 또 자연을 볼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고 오. 그럴 때 조금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네. 이렇게 좀 마음을 돌보는 느낌, 기분이 좀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스터 음료도 다 다르군요. 사람들마다. 그러네요. 일단 우정아 씨는 맥주만 있으면은 세상 행복해져요. 뭐 김영진 씨도 보니까 그러네요. 소다만 있으면 되네. 저는 그냥 콜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안 네. 그러면 달달이 커피 한 잔이면은 뭐 풀리니까. 근데 방금 사용하신 그 단어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부스터 음료라고 이렇게 명칭을 주셨잖아요. 박사님한테 방금 배웠죠. 부스터 송에 역시 이어서. 활용 능력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사실 친구랑 가족들이랑 하면서 지금 저희가 방금 나눴던 대화 있잖아요. 너의 부스터 음료는 뭐니? 너의 부스터 노래는 뭐니?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얘기하시는 거 듣고.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본인만의 장치겠죠. 그렇죠. 네. 내 어떤 도구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툴박스 내 툴박스에 어떤 툴이 있는지 그렇지. 좀 잘 그렇지. 장치를 해놓으면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좀 잘 생각해보자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가끔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탄산이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뭐 차 한 잔, 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나의 어떤 기분을 모든 것을 바꿔줄 수는 없겠지만 그때 올라왔던 짜증을 조금 가라앉히고 내 감정을 환기할 수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안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회용 이거 뭐라 그러죠? 자판기 커피인데요. 자판기 커피. 네. 네. 이거 지금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요. 네. 자판기 커피 이거 25전이면 저희 뽑아 마시거든요. 회사에서. 25센트면. 네. 이거 하나면 기분 좋아져요. 네. 네. 괜히 이렇게 꾸리꾸리하다, 꿀꿀하다 또는 뭐 방송 들어가야 되는데 메가리가 좀 없네 싶을 때는 이거 하나 마시면은 진짜 부스트가 되더라고요. 네. 네. 너무 단순한가 우리가?
단순함 아닐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방법도 내가 내 기분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당 떨어지니까 좀 당 충전 좀 하자. 맞아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게 기분이 조금 에너지가 깔아앉고 기분이 그렇지. 가라앉는 것 같으니까 조금 끌어올려 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거는 우정아 씨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뭐 사실 자판기 커피보다 콜라보다 사실은 저를 더 부스터하는 건 우정아 씨의 존재입니다. 네, 옆에서 그냥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기분 나빴는데 보면은 그냥 같이 힘이 올라가는 뭐 그런 네. 존재인 거. 나 지금 최고의 합인 거죠. 네. 또 오늘 훅 들어오셨네. 네. 네. 요새 받아야 제가 되는데 못 받고 있어요. 요새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네. 네. 그동안 좀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더 그게 존재가 소중함이 아니 느껴지셨나 뭘 또 봐요. 그렇게 또 확인 도장을 찍어주세요. 조금 성의껏 해주시면 좋은데 성의가 좀 빠지네요. 너무 훅 들어오는 것도 네. 스타일이 아니신가.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상대가 나를 부스트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그 이상이 없겠죠. 그럼요. 네, 같이 사는 네. 분이 그럴 수도 있고 네. 직장 동료가 그럴 직장 수도 동료 있고. 존재만으로도 좀 힘이 되고 그 힘이 됐던 직장 동료가 그만두는 것도 굉장히 상실감이 아, 커요. 그럼요. 네, 그거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뭔가 매일 꾸준히 일관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조금 이렇게 힘이 난다. 그렇죠. 내 기분을 끌어올려준다.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부스트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단서는 가벼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좀 순환시키는 것처럼 내 기분을 환기시키는 장치라고 봤을 때 이제 음료도 될 것이고 뭐 음악도 될 것이고 뭐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거를 음미하고 즐기는 것이 또 같은 맥락에서 뭐 내가 좋아하는 향기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풍경들 그게 뭐 멀리 나가는 게 어렵다면은 실제로 그냥 자연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환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기분이 전환되거나 환기시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단순한 네. 손쉬운 툴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드라마나 뭐 이렇게 택시 타고 가면은 그 기사님들이 이제 가족 사진을 걸어놓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드라마에서도 이제 오피스 책상에 보면은 뭐 애완동물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가족 사진도 있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사진도 있는 걸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화이팅, 으쌰으쌰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기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작고 단순한 장치지만 내 기분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침마당도 여러분에게 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네. 아침에 좀 그랬는데 쟤네들 떠드는 거 듣고 있으면은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져.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면은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 행복이겠네요. 네. 그런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해오면서 댓글 이제 소개해주시고 할 때는 분명히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 바라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저희들한테는 그런 존재예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그렇다가도 박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은 되게 어렵던 문제가 되게 손쉬워져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더 감사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좋은 말들 그리고 좋은 글귀들 뭐 좋은 뭐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영상들 사진들 보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실 때 좀 너무 어지러운 뉴스 때문에 내가 너무 좀 속이 상한다 이런 기분이 드셨다면 좀 그때는 내 기분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뭘 볼까 했을 때 요거를 보면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 나한테 통하는 방법들을 찾는 게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맞아요. 분들이 한다고 해서 다 나한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자연의 사진을 본다고 해서 아무 느낌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나한테 진짜 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찾는 게 그게 오늘의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 얘기 해주시니까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제일 어쩌면 오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연의 사진을 하나 보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니까 꼭 보세요. 매일 보세요. 라고 하면 와닿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기분을 환기시키고 싶을 때 그 바닷속 영상 이렇게 화질 좋은 걸로 틀어놔요. 그럼 네. 막 바다 거북 헤엄치고 막 이렇게 고래 헤엄치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오. 저는 그렇게 통하지만 그런 게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했을 때 내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지는 말아야겠다라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날 무지 힘들어갖고 자는 것도 참 불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제가 보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컴필레이션이에요. 모음 영상인데 그 반려동물 개와 강아지 네네네. 네. 걔네들 실수하는 거 뭐 너무 황당한 귀엽죠. 거 그거 보고 있으면 기분 저절로 좋아지던데. 네. 저는 그게 하나의 저 나름대로의 장치라면 장치일 것 같아요. 네. 또 올려주신 텍스트 내용에는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안꽃빵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던데요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120% 공감. 생각해보니까 저도 붕어빵 커스터드를 먹을 때 기분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음식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분께서는 저는 매일 아침마당과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 또 아이고, 예쁜 말씀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반려동물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오늘 내셔널 러브 유얼 펫데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주신 분이 계시고 또 예쁜 말씀 많이 주시네요. 저희 아침마당 얘기 칭찬 많이 해서 거기까지만 아유,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자제해 주셔서 네. 우정아 씨. 네. 네. 러브 유얼 펫데이군요. 네. 근데 제가 이 리스트에 있어요. 네. 그 반려동물과의 어떤 포옹, 따뜻한 어떤 접촉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어떤 기분 조절, 환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여다봤던 내용 자료 중에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했나 봐요. 네. 그런데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우리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 네. 실제로 장수 효과까지 거두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면 그런 강아지한테는 뭐 그런 연구조사 물론 많이 나왔겠지만 이번엔 고양이를 상대로 그런 발표가 최근에 있었더라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만져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잘 만져야지. 그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상대를 왜 아무나 만질 생각을 해요? 아무나 아니었어요. 네. 이제 가까운 사람과 네. 어떤 가벼운 스킨십, 어깨 토닥이고 포옹하고 손잡고 이런 것들은 감정 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관계의 어떤 질이 중요는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되게 많은 그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분이 꿀꿀할 때 사람과의 스킨십을 이게 예로 들어주시는데 저는 그게 참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만지고 내가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 스킨십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또 저쪽의 기분은 어떨까? 과연 내가 스킨십하는 걸 받아줄 기분일까? 그러고 싶은 기분이 아닐 때 괜히 쓸데없이 스킨십하게 되면 더 짜증 나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고양이는 짜증 안 내잖아. 개는 짜증 안 내잖아. 걔네들도 짜증날 수도 걔네들도 있어요. 갑자기. 짜증 내나? 네. 걔네들은 주인이 만지면 그냥 바로 그냥 저 받아주니까 그 믿음으로 계산 없이 스킨십을 할 수 있대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저쪽에서 과연 어떤 기분일까까지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 아마도 그렇게 보셨던 연구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전제가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관계인지 그런 것들이 상호 동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쪽에 상대방의 기분도 뭐 좋은 건지 그런 걸 확인하는 절차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제가 전제를 못 읽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상호 동의하에 그리고 기분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기분이고 그럴 때에 이제 이 어떤 따뜻한 가벼운 신체 접촉의 효과들은 좀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만지랍니다. 네. 네, 그런 접촉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터치의 네. 힘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 이제 뭐 아마 아기 이제 예전에 이제 낳으시고 키우시고 길러보신 분들은 그 아기의 어떤
또 아유, 따뜻한 살내음, 예쁘죠. 네, 그리고 예쁘죠. 따뜻한 어떤 온도 이런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들, 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또 사랑 호르몬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벼운 신체 접촉이 나의 기분을 환기시키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게 조금 너무 오버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받는 힐링이라든가 또는 뭐 성당이나 교회나 또는 사찰을 가서 받는 힐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그 뭐 자연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저를 수용해 주는 사람들이잖아. 수용해 주는 존재들이잖아요. 대상이. 네. 제가 그런 추라이를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반대 급부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장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오버한 건가요? 그냥 고스란히 제 기분을 제 마음을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제가 지금 질문이 너무 제대로 성립이 안 됐나?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반려동물이랑 교감해서 얻게 되는 만약에 기분 전환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제가 반려동물을 안 키워서 그 친구들이라고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가족들이 반려동물 가족들이 만졌을 때 서로 같이 놀았을 때 걔네들이 그대로 수용해서 좋은 것보다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의 반응이 좋아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만졌을 때 사람에서 오는 그런 체온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상대의 또 반응이 좋아서 저는 그 터치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나를 그냥 100% 수용해줬기 때문에 그런 터치가 좋았다가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호작용 쪽에 네. 더 우정아, 우와. 만나면 반갑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죠. 오. 야 진짜 그건 또 생각하지 못했던 네.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관점이 굉장히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내가 어떤 부분이 내 기분을 좋게 하는가라고 봤을 때 그 존재가 나를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뭐 AI 로봇 만져도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럴 거거든요.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관계성 그 상대방으로부터 뭐 동물이 애완동물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반응 그리고 그것이 나를 알아줬다는 어떤 그런 교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극히 정말 우문현답의 사례였다 이건.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었는데. 우문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아닙니다.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한테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물론 그 선물을 고르는 것도 기쁨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달을 했을 때 저쪽의 피드백의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반응으로 우리가 네. 행복감을 느끼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겠구나. 그렇겠네요. 네, 거기서 왜 이런 걸 샀어 이러면 정말 맥 빠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오 마이 갓 뭐 이러고 나오면은 네. 행복해지죠 정말.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이런 기쁨을 이 사람에게 줬구나 해서 오는 어떤 또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기분에 관련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후반전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폴라리스는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메일 therapy@sounpak.phd.com입니다. therapy@sounpak.phd.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분에 관련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도구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내 자신과 대화를 해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 기분을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준다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너 지금 화가 났구나. 너가 스트레스가 지금 많네. 그래서 짜증이 나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말로요? 직접 얘기를 해도 되는 상황이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네. 우와. 근데 늘 그거를 얘기를 하면 조금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 옛날부터 듣던 얘기가 그건데 혼자서 뭐 그리 중얼중얼거리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럴 때 방법이네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하셔도 예전에는 되겠는데요? 그렇게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네. 혼잣말은 무지 자주 하거든요. 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내용이 중요하죠. 엄살 부리지 마.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이런 혼잣말을 혼자 기분 그럴 때 혼자 중얼중얼 거릴 때가 많아요. 내가 기분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순서였을 것 같고 그 다음 단계인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하시는 것까지는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기분이 나빴니? 아. 뭐 이런 대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 자기 자신과의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예를 이렇게 들었을 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가 예로 하나가 나왔고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야?가 예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요? 너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 혹은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할까요, 저희가?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안 만나겠죠. 그렇죠. 손절각이죠. 네. 이유를 대라고 종용을 하는 때에도 아마 조금 기분이 상할 거예요, 상대방은.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자신과 대화를 할 때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보자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많이 짜증이 났구나. 너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네. 기분 안 좋구나.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네. 거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나는 감정을 인정을 하고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그 감정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탈출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유, 거기까지 안 갔네. 그냥 맥주 먹고 자는 거고 드라마 보다 자는 거고 나도 거기까지 안 갔네. 낮잠 자고 맨날 일어나서 딴 기분 되는 거고 엄살 부리지 마. 뭐 사는 게 인생이 다 그거 힘든 거야. 뭐 뭘 그거 갖고 맨날 여기다 끝나는데. 거기까지 안 갔네요. 그게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말들을 내 자신에게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는 좀 중요한 어떤 성찰의 어떤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 말씀은 제가 그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어요. 뭐 대략 비슷하게 표현되는 건 있었지만 남들한테도 그렇게 한다는데 본인한테는 왜 그렇게 막 하느냐라는 네. 표현은 진짜 그러고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네. 인식하지도 않고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조금 좀 심하게 또는 예의 없이 대하는 경향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도 뭐 그런 적 많습니다. 뭐 실수 같은 거 하면은 너 바보야? 도대체 이 나이를 뭘로 처먹었어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딱 캐치를 하는 것들을 이제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런 말을 과연 남에게 할까?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안 하실 것 같고.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화가 된다면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는 나는 결국에는 힘들 수밖에 없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내 자신에게 좀 얘기를 하실 때 조금은 말이 좀 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기분 눈치 보는 것보다도 내 기분 눈치를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눈치 너무 안 보신다면 좀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바로 그런 기분을 환기할 수 있는 네. 단계와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본인과 그런 대화를 해봐라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좀 얘기 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 감정을 뭐 단순하지만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라. 저희가 많은 예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뭐 기분 좋은 노래를 듣는 거, 부스터 음료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또 향기, 뭔가 이렇게 내 감각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은 좀 더 그런 도구들이 훨씬 더 잘 생각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촉감도 사실 그런 네. 맥락에서 좀 맞닿아 있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좀 이렇게 포옹을 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뭐 손을 잡는다든지 어깨를 토닥여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거기다 덧붙여서 방금 드린 말씀은 내가 내 자신과 하는 대화에 조금 좀 살펴보자. 남들에게 하지 말을 내 자신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바꿔볼 수는 없을지 생각해 보시면 내 기분이라는 거는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자연스럽게 오르락 내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문제가 있다는 건 변덕스러운 아니지만 건 아닌지 아닌 네, 건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네. 어떤 인간의 어떤 당연한 부분인데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들을 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을 계속 무한정 참는 거는 괜찮은 방법일까요? 이유에 따라 기분 다를 것 표현을. 같은데. 네. 이유에 따라 그리고 그 기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했을 때에는 그 기분을 참는다라는 게 내 감정을 억압하는 경우에 조금 더 가까웠을 것 같아요. 어떤 맥락에서 질문을 주신 건지 더 들어봐야겠지만 그래서 내가 항상 기분을 참았고 억눌렀고 인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부터도 내 기분을 조금 이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내 기분에 이름을 붙여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셔도 조금 그 억압됐던 것들이 풀려나가는 데에 큰 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아니 뭐 이렇게 SNS에 주로 떠다니는 뭐 좋은 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라는 말이 너의 기분이 태도에 묻어나지 않게 해라라는 표현인지 아니면 태도에 그 기분이 묻어나지 않겠고 무조건 기분을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라는 의미인지 그게 살짝 풀이가 네.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제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후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태도, 내 기분과 다르더라도 내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화가 나더라도 그 화와 다르게 내가 화를 내는 방식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 화는 내 화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 화가 날 만했어. 억울할 만했고 짜증 날 만했지. 그런데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는 내 선택에 달린 일이거든요. 내가 가서 누군가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괜히 뭐 엄한 데 가서 화풀이 할 수 있고 험한 데 가서 화풀이를 할 수도 있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선택이라는 거를 좀 인지해보자라는 말에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보자라는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네. 이제 오늘 기분이 혹시라도 일어나셔서 꿀꿀하셨다면 그리고 오전 내내 꿀꿀하셨다면 점심은 누구를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뭘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질까를 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누군가와 만나서 기다려지는 점심을 드신다는 기대가 지금부터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박사님 말씀이 잘 통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춰주고 귀하게 대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What's wrong with you?라고 자신에게 해오던 말들, 생각들 자제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통했네요. 네, 그러게나요. 다행입니다. 그 말씀은 잊지 않겠습니다. 네. 남들한테 안 하는 말을 본인한테 너무 막 하는 게 아니냐는. 네. 네, 그리고 겸손이 미덕이라는 문화와 풍습 속에서 자라온 저희에게는 참 새로운 접근이네요. 어쨌든 많이 살아본 저희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뭐 박사님 들어오시기 전과 나가실 때쯤에 저의 기분은 분명히 틀려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달라졌어요? 네. 아유, 박사님만 만나면 좋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에너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 역시 박사님한테 좋은 에너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는 저희가 다른 분을 모셔서 인터뷰하게 네. 되고 그 다음 주에 그럼 뵙고 3월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